너는 탁구공이나 좀 백이지. 네 강 대표로 등산 가도 되겠어?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자유와 시대 아니냐.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학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AI랑 저를 비교하시다니 참 슬픕니다. 지금 이 대답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해설해 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합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는 모습을 TV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이 어제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요, 이 TV 토론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진검승부라고도 할 수 있는 TV 토론이 될 건데,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설 전에 TV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략 지금 28일 금요일 정도가 아마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양자 토론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의혹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의혹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설명하는 데 더 집중하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김건희 씨 관련 뭐 의혹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다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는 집중적으로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공약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을 만약에 실행할 때 어떤 부작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과연 정책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됐다, 이걸 보여주는 데 집중하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도덕성으로 도저히 이분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쪽을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자, 양당의 토론 합의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지율 상승세인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며 발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기 위해서 두 당이 담합한 것이다. 양자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시야를 이렇게 가려놓자, 뭐 이런 이제 술수를 쓰고 있는 거다. 저희가 뭐 방송사에서 아마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한 뭐 시위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흥미진진할 겁니다만,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 급등하는 걸 볼 때는요, 아니 이거 안철수 후보는 왜 빼? 라고 하는 유권자도 상당수 있을 거
분명하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승하고 있는 기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심상정보도 함께 집어넣어야 돼요. 또 안철수 그렇죠. 후보만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허경 후보는 반발을 또 하겠지만 어쨌든 주요 후보들을 같이 다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방송사 입장에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상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에 뭐 직전에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거나 또는 이제 지지율 5% 되거나 또는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다 포함시키는 건 선관위 주관하는 것이고 방송사에 주관하는 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부각되는 거 원할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 사실 여러 사람이 나온 것보다 두 사람이 나와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시청률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 측은요, 야권 단일화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매일같이 이 안 후보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양비론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정책적 공약을 좀 내세우는 것에 많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일화 아니면은 뭐 그 왜 양비론 요 정도만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냥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젊은 세대를 위해 무슨 공약을 냈는지 특히 또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전 지지율이야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것도 단일화의 대비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진짜 전략일까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렇게 지금은 속마음과 다르게 아닌 척을 하는 걸까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안철수 후보와 사이도 지금 꽤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의원의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생각을 해서 대비한 작전이다라고 하는 건 홍준표 의원 본인의 생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원래 그 마인드를 제가 판단해서 본다면 네. 단일화는 이제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10%를 못 넘을 후보라고 일단 폄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강론을 통해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단일화를 통해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원래 평소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많이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